물가가 무섭게 오르고 있습니다. 밥상 물가뿐 아니라 곡물 가격까지 빠르게 오르면서 식량 주권 확보가 더 중요해졌는데요. 당장 OECD 최하위 수준인 식량 자급률을 끌어올리는 게 급합니다. 윤재선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슈퍼마켓 진열대에 놓인 식용유와 라면, 밀가루, 삼겹살까지 값이 오르지 않는 품목이 없을 정도입니다. 이미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인 4.8%, 외식 물가 상승률도 98년 이후 가장 높은 6.6%를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치솟는 밥상 물가의 이면에는 전 세계에 닥친 식량 위기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30%의 밀 생산국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국제 밀값은 요동쳤습니다. 세계 3위 밀 생산국인 인도는 밀뿐 아니라 설탕 수출도 제한했습니다. 여기에 기후위기로 인한 세계 곳곳의 가뭄은 작황 부진으로 이어져 식량 위기를 더욱 키우고 있습니다. 밀과 옥수수의 수입 단가는 이미 40% 넘게 뛰었습니다. 식량 보호주의 움직임이 본격화,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옵니다. 식량 위기가 지금 다가오고 있고 이 식량 위기에 대해서 식량 수출 국가들이 자국민들이 먹을 게 우선이라는 생각 때문에 일종의 식량의 자국 우선주의, 식량 보호주의 움직임을 강화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야 되고 이게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앞으로 장기간 앞으로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2020년 기준 우리나라 식량 자급률은 46% 정도, 2016년 50%를 넘었던 식량 자급률은 해를 거듭하며 오히려 낮아졌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소속 나라 가운데 최하위에 속합니다. 곡물 자급률은 식량 자급률보다 훨씬 낮아 겨우 20%를 약간 웃도는 정도입니다. 제2의 주식으로 불리는 밀의 자급률은 0.8% 수준에 불과합니다. 곡물 수입 중 밀과 콩, 옥수수 3대 품목이 차지하는 비중은 95%에 이릅니다. 국제 식량 가격 상승이나 식량 무기화 등을 대비하는 데 취약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자기 나라 국민이 먹을 양식은 자기 나라에서 생산하여 자급하는 게 원칙입니다. 선진국은 대부분 그 식량 자급률이 100%가 넘는데요. 이것은 국민들의 안전을 위한 우선적인 정책입니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지난 13일 취임사에서 식량 주권 확보를 농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밝혔습니다. 첫째, 식량 주권을 확보하고 국민들께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겠습니다. 자급률이 낮은 밀과 콩의 국내 생산 기반과 비축 인프라를 확충하여 쌀에 편중된 자급 구조를 밀과 콩 등 주요 곡물로 확대하겠습니다. 식량 자급률을 올리려면 무엇보다 농지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 사이 해마다 사라지는 농경지 규모가 적지 않습니다. 산업단지나 각종 개발사업 명목 등으로 해마다 사라지는 농지는 여의도 면적의 80배를 넘습니다. 지금 농지가 계속 감소하고 있고 농민들은 계속 고령화되고도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농지도 줄고 농민도 줄어드는데 식량 자급률을 올린다는 건 그야말로 탁당 공론일 뿐입니다. 농지 확보 대책이나 농민들이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소득을 보장하고 농산물 가격을 보장하는 정책이 뒷받침돼야만 식량 자급률을 올린다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선 관련 분야 예산 증액이 필요하지만 지난해 농림부 예산은 2.8%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정부 각 부처 예산 증액률이 평균 8%였던 것에 견주면 턱없이 적은 수준입니다. 식량 주권 확보를 농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공언한 정부. 필요한 예산 증액은 물론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 수단이 제시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우리 국민들의 주식이 되는 한 13가지 되는 기초 농산물이 있습니다. 쌀, 보리, 밀, 콩, 감자 등이 있는데요. 이런 기초 농산물에 대한 자급률 목표치를 정확하게 품목별로 정해야 되고요. 여기에 각 품목마다 가격 보장이라든지 국가 수매량 금액을 정해서 그런 제도를 운영해야만 합니다. CPBC 윤재선입니다.